네,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. 현대바이오가 아직 뭐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, 그래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, 그리고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좀 내용적인 부분이 있어서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,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뭐 현대바이오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, 자,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왜냐면은 이슈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그 이슈의 결과가 좀 나와야지만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 살짝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5일선 위로 올라가려다가 5일선을 맞고 떨어졌다.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5일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게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, 이게 뭐 차트적인 의미에서는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대바이오가 지금 이렇게까지 2020년도 12월 달부터 큰 폭으로 상승한 데에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현대바이오가 지난 12월 8일 날 이제 세계 최초로 입으로 먹는 이제 경구 코로나 치료제 효능을 발휘했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좀 66,000원 이상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동물 실험뿐만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임상에 대해서 좀 결과를 갖고 올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, 이 이슈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거는 좀 임상이라는 것 자체가 좀 시간적인 부분이 분명히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보였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66,300원까지 주가가 치솟는 부분도 있었고, 현대바이오가 이제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에서 최종 자료가 나오는 대로 공식 발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, 이게 뭐 지금 당장의 모멘텀이라든지 뭐 이런 약이 실패를 했던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부분을 두고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적인 부분이 좀 동물 실험 결과가 성공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임상 1상에서 3상까지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험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리스크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다 갖고 있는 리스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현대바이오 때문에 분명히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100%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어요. 그래서 현대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이 오늘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고 어떤 테마가 좀 돌아가는지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100%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뭐 부담 없이 그냥 공부방, 주식 공부방이고, 아 오늘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무료방 주소 링크를 보내드리거나 아니면은 댓글에다가 고정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, 무료방이니까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알고 넘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, 우리가 현대바이오를 뭐 코로나 경구 치료제 때문에 좀 들어가고 막 수익을 내고 뭐 이렇게 위에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, 이 현대바이오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. 그냥 단순히 테마성으로만 보기에는 주식을 할 때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보셔야 되고, 자, 2000 내용을 놓고 보면은 2000년도에 현대바이오사이언스라고 이제 현대전자로부터 분사해서 설립을 했고, 2002년도 8월 달에 코스닥을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피부용 비타민C 신물질인 비타브리드를 좀 원료를 하고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약모제 이렇게 좀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과거에는 좀 탈모 관련주로도 굉장히 좀 묶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남자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비타민 C보다도 이거 약모제 제품에 대해서 더 관심이
않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인데, 일단은 뭐 비타브리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 전달체인 LDH란 물질에 이제 비타민 C를 혼입시킨 유무기 혼성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비타민 C는 햇빛이랑 수분, 열에 노출이 되면은 3-4시간 내에 대부분 파괴를 하는데, 현대바이오에서 개발한 비타브리드 C 같은 경우에는 이 비타민 C의 한계를 극복하는 제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정확하게 뭐 이게 뭐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, 뭐 비타민 C 그 위라고 하니까 뭐 분명히 좋겠죠. 그래서 뭐 이 비타브리드 C로 화장품도 만들고 뭐 탈모 방지제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고, 매출을 놓고 보면은 거의 뭐 95%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매출의 95%가 여기서 나오는데, 2018년 바이오 사업을 집중을 하기 위해서 IT 분야 사업은 좀 접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유무기 복합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료학회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화학협회의 화학 전문지, 그리고 네이처 등의 미래 유망 혁신 기술로 좀 소개됐던 바도 있다라고 보시면은, 뭐 그렇게 회사 자체가 뭐 이렇게 막 못 믿을 만한 회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대바이오 사이언스의 독자적 특허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2014년도 비타브리드 C1, 2에 대해서 국내에서 출시도 했고, 같은 해 6월에 일본에도 출시를 했기 때문에 2018년도 1월에 비타브리드 제品의 누적 판매량이 100만 개를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들의 실적과는 다르게 그래도 꾸준하게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하지만 2020년도에는 조금 화장품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안 좋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적자적인 부분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흑자로 좀 올해는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를 삼거나 이럴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100% 이하로 좀 내려오면은 좀 그래도 괜찮은 부분인데, 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비타브리드도 분명히 있지만 역시나 탈모제 시장 역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최근에는 뭐 남자 말고도 뭐 여자들도 굉장히 탈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걱정이나 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,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탈모가 급증을 하면서 뭐 두피 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, 매년 20% 이상의 성장률이 전망이 되면서 전체 탈모 관련 시장 규모는 약 4조 원대로 육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다만 탈모 시장의 대부분은 탈모 치료제가 아닌 뭐 탈모 샴푸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장품 같은 공산품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피 관리 제품들이 추가가 되면 좀 그 규모 자체는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현대바이오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경구제로 올라왔던 부분은 있는데, 그거 말고도 우리가 현대바이오에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CM팜. 자, CM팜이랑 이제 CM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독성 항암제 투여로 환자들에게 이제 약물 독성에 따른 뭐 부작용을 끼치지 않고 암을 완치할 수 있는 무고통 항암요법을 19년도 6월달에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, 이때 살짝 좀 주가가 올랐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바이오가 지금 이 CM팜 무고통 항암제 1호 신약으로 개발한 이제 폴리탁셀 같은 경우에도 동물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됐었는데, 7월 달에 발표가 됐었죠. 기존 치료제에 비해서 좀 뛰어난 효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정성까지 입증을 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, 물론 동물 실험이기는 해요. 동물 실험이기는 하지만 임상 3상까지 좀 시간적인 부분이 그만큼 소요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코로나 아니더라도 현대바이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
자, 그래서 뭐 어찌됐건 이 위에 계신 뭐 6만 원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금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 이거 언제 올라오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어차피 이슈를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또 다른 이슈가 좀 나와줘야지만 좀 의미 있는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랑 좀 실시간으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좀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00%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방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주식 시황이나 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뭐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을 뭐 제가 써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장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오후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까지는 5일선을 좀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5일선 위로 다시 한번 좀 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, 자 이런 식으로 좀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한 번은 좀 나와줘야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